예전에 이제 금을 모으는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려는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이 게임에 빨리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선점하고 승기를 독식하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가상화폐 준비급 비축법이 통과되어 트럼프 5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공식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우선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크립토 서밋이라는 거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파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다양한 이제 코인 재단 그 대표들이 나와서 같이 행사를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백악관에 초청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은 사실 나중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시총순으로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가가지고 비트코인 쪽은 대신을 했었고, 뭐 이더리움 비탈릭 부텔리는 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리플이랑 솔라노, 카르다노 뭐 대표들도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시총순위로 뽑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코인을 밀어주는 모양으로 좀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시총순으로 뽑은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의 이제 그 발행자이자 대표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행사들에도 초청을 또 많이 받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을 좀 보여주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체인들은 사실 좀 멀티 체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DT나 USDC 달러에 이제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할 때 이더리움에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체인에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체인에서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체인에서 발행한 게 정말 이제 상위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시총을 먹을 때 그 재단의 대표들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겠죠. 그런 흐름들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는 좀 별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달러는 달러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축 자산으로서 잘 갈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갈 것이다 라고 보면 좋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딱 이제 됐다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기 전에 거의 직전에 발행했던 코인이 트럼프 밈코인이었고, 그 와이프인 멜라니나 코인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동성들을 이 두 코인이 먹으면서 다른 코인들이 거의 그 유동성이 말라갔던 흐름들을 당시에 좀 보여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시면 이 크립토라는 시장은 내가 부흥시키겠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이제 어필을 하면서 취임 직전에 이제 그 정말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일 때 크립토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빠르게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이제 대통령이 됐다는 게 결정이 되고 바로 이제 또 밈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다른 유동성들을 흡수를 하면서 다른 그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나 코인들을 제외한 것들은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말 이제 주요한 인물이지만 이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항상 양면을 잘 보면서 좀 이제 지켜보면 좋은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요. 우선은 이제 코인 정책들, 정말 이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이제 과세는 좀 2년 정도 유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ETF,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기관들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실명 계좌를 기업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비트코인 기업 보유와도 연관이 되네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은 이제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할 것이고요. 비트코인 선물 현물
ETF도 열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열릴 텐데 이 시장을 한국에서 리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같고요. 또한 그 비트코인이 투기에서 투자해서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비트코인은 채굴에 대한 것들은 법적으로 틀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코인에 대한 것들을 우호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결국에 이거는 과세 정책과도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이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것들이 유예가 됐지만 어떤 정부가 취임하냐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 이 시장이 좀 더 약화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활기를 띨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이 얘기는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죠. 25년 3월 트럼프가 이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20만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는 거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임기 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금을 모으는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흐름을 단순히 이제 국가만 이제 리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리드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 기관이 각국의 기업들, 각국의 상장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는 현상들, 그리고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말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자산을 보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쉽게 이제 보관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시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스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좀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넓은 시계열, 좀 긴 시계열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자산의 가치가 우상향했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체해서 모으는 흐름과, 그리고 어떤 위험 상황 속에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사실 급등할 때도 있고 어떤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좀 내려갈 때도 있고 한 거,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가장 큰 국가 간의 갈등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죠. 어떤 나라가 이 패권을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잡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서로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비트코인도 그 경쟁 속에, 그 논쟁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중국의 제품이죠. 그래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채굴 시장을 만약에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이 채굴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이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채굴기를 생산하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채굴기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잭도시가 설립한 블락이라는 기업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채굴기를 만드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서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국가의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각 국가 간에 되게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빨리 많이 보유하려는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것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정말 사거든요. 그래서 산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게임에 빨리 들어와서 진입해서 계속적으로 선점하고 승기를 독식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강하고 선한 돈이다 라는 것을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잘 꾸준히 오랫동안 모으면 좋은 자산이고요. 저희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가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Thanks God for Bitcoin도 읽어보시고 Thanks God for Bitcoin에 있는 비트세이빙 1개월 이용권도 잘 이용하시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